기계를 돌리면 워낙 시끄러운 데다 일에 한번 빠지면 주변에서 별짓을 해도 잘 모르는 터. 딸이 온 걸 알 리가 없다. 집으로 들어가 뭘 하나 봤더니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멀리 차를 대고 돌아서 집으로 온 모양이다. 다행히 손님까지 있어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고 돈을 빼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일을 벌이는 걸까? 농가 한가운데 자리한 전통 방앗간. 벌써 15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전통 방앗간에서 70년째 옛날 방식으로 방아를 찢는 이는 박두준 할아버지. 90이 넘은 나이에도 방앗간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데 요즘은 둘째 딸 수연 씨가 아버지를 거들고 있다. 방앗간에서의 첫 번째 일과는 기계 점검이다. 70년 전 방앗간을 인수하고 문을 연 그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은 일이다. 기계는 쌀과 보리, 밀, 딱 3가지뿐이지만 예열을 시작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걸 꼼꼼하게 확인을 하다 보니 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것만큼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충 넘기는 법이 없다고. 모든 걸 당신 눈으로 꼭 확인을 하고 넘겨야 직성이 풀린다. 이리 오세요. 위에 좀. 일에 있어서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건 팔남매 중 둘째 딸 수연 씨다. 수연 씨는 방앗간에서는 초보 딱지를 막 뗀 제자일 뿐. 6년간 방앗간 일을 하면서 호통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하루도 없었고 여전히 모든 일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다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는 수연 씨다. 하시면 기계 조정하고 저는 삶아봤고.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기준을 지켰기에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밥이 다른 데 되면 맛있어요. 정미소가 옛날 재래 정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쪄보니까 여기하고 틀려요. 아버지가 평생을 갈고 닦으며 익숙하게 만든 기계들이 요즘 말썽이다. 70년 세월을 쉼 없이 달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수연 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고치는 건 둘째치고 문제가 되는 곳을 찾기도 힘드니 말이다. 못했네. 혹시나 해서 봤더니 역시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기계가 좀 고장났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없을 때리다 하지. 6년 일한 것 치고는 잘하는 셈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아직 멀었다 싶다. 그거는 이거. 줄이 빠져가지고 누가 돌리는데, 줄이 돌리는데. 이 줄을 걸어라. 아, 줄 빠졌어요. 어. 몰랐네. 지난 70년 방앗간을 하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깟 고장 하나 잡아내는 게 대수일까. 지금이야 몸이 불편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실력은 여전하다. 이러니 수연 씨가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다. 아버지 따봅니다. 최고입니다. 더비하고 앞으로는 막, 네. 이 시스템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손기술이 좋은 아버지라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손님을 대하는 것이다. 저한 개하고 쌀 하나 하고 쌀. 예전에도 이 일만큼은 아내가 도맡아 줬는데 지금은 딸이 해주니 참 다행이다 싶다. 아버지 오늘 전부 다 매상 올랐는 거 같아. 네. 앉아, 왜 돈 관리합니까? 에이, 따님이야. 왜 또 앉아 돈 주시래? 돈 들어오는 재미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산다고 뭐도. 이뭐 파는 거고 이리 많노. 아 오늘 쌀 좀 많이 팔았어요. 쌀하고 찹쌀하고 현미쌀하고 막 여러 가지 좀 팔았어요. 아버지 이거 50만 원이라야. 손님이 많아 벌이가 좋은 주말이면 더 분주해지는 아버지.
1분 거리의 공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인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아직은 방앗간과 관련된 모든 걸 직접 관리하는 아버지. 경제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월세 마중 장부에 됐습니다. 특히 이 작은 지갑에 돈을 차곡차곡 넣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딸에게 맡길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일은 방앗간 마당에 달아둔 CCTV를 보는 것. 바지라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손님이 올까 봐 설치해둔 것이다. 나가 볼까? 90이 넘은 나이에도 머릿속에는 오로지 일 생각뿐. 아버지에게 방앗간은 평생의 일터이자 놀이터다. 아버지 또 모르나 없이. 봐봐. 실어봐야지. 내가 계시지. 말은 없이. 아. 조금밖에 안 갔는데 제가 찌치. 쓰지 할까? 뭐든 당신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가고 늦은 오후. 수연 씨가 집 옆 텃밭으로 나섰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상추며 파를 심어둔 것이다. 반찬하려고. 반찬이 없었어. 힘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음식을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생활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채소도 심은 것이다. 아버지 내일 장날인데 장복으로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응? 장복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아버지 반찬이 없어가지고 돈이 좀 필요한데. 아이, 긴장국 하면 돼. 예. 긴장국 하면 되지 뭐. 그래도 배만 채우면 되는데 반찬이 무슨 상관일까? 긴장 맛있다. 왜 그래 작질이 너? 말라고 이래 그게 많이 하노? 이거 전부 다 밭에서 제가 심었는 거 아닙니까? 상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몰랐어. 매일 뭐 돈도 없다 하시지 뭐 돈 없다 하고 반찬값도 안 주시지. 제가 해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심었는 거래요. 아버지는 방앗간밖에 모르지요. 그나마 수연 씨가 있으니 이마저도 챙기는 터. 그러니 어찌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을까? 수연 씨가 아버지 곁에 온 지도 벌써 6년.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다.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방앗간을 그만둘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시니 제일 가까이 사는 수연 씨가 식사라도 챙겨드릴 생각으로 나선 것이다. 아버지 주무세요. 저 잘납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남편에게 전화부터 하는 수연 씨. 잘라고. 그래 집이 궁금해가지고. 이 세상에 남자가 다른 남자 같으면 난리 났다. 하겠어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마나. 잘 자. 그래.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남편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걸 생각하면 참 염치가 없다 싶다. 남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누라도 없이 챙겨주는 사람도 없이. 보고 싶죠. 그냥 내 가족인데 안 보고 싶어서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지만 90이 넘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정신없이 바빴던 주말이 지난 다음 날. 아직 손님도 없겠다. 오늘은 엉덩이를 좀 붙이고 쉴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얘 맡기 마라. 예. 그게 좀 이상이지 싶은데 그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지금 하라고요. 손님 없을 때 하지. 돌아가면 못 하거든. 알아야 실제. 뭐 해야지. 아버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뭐. 아이, 제가 뭐. 실제 찍어보면 올라가면 안 되겠다. 아유 아니나 뭐또 뭐. 끝나가겠다 올라가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옛날에는 아버지가 제가 참 올라가 잘 타고 했는데 그지? 옛날에 여우에 잘 올라가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 아버지가. 아이, 최고 옛날은 일도 아닌데.
학원 운영을 하다가 쉰이 넘어 방앗간 일을 시작한 수연 씨.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곡식가루 날리는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늘 수건을 목에 달고 다니는 처지. 그런데도 방앗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위해 꾹 참고 일을 배웠다. 그 숭숭 양쪽으로 숭숭 이봐. 아, 또 이거 뭐 문제가 많아요. 밑에 싹 떨어진다. 못 보여. 아이고, 그만 이런 좀 그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자가 아닌가. 뭐가 이게 뭘까 이거? 이게 돈 아이가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발견한 수연 씨. 그야말로 횡재가 아니던가. 다행히 아버지가 눈치는 못 챈 모양이니 우선 숨기고 볼 요량이다. 행여 아버지가 둔 상자면 돈을 넣어둔 걸 기억하실 테니 일부러 상자를 내려보내 봤는데 아무래도 모르시는 모양이다. 이거 뭐니? 이제 표정 관리만 잘하면 거금이 생기는 터. 아이고, 오늘 청소 참 잘했다. 문지 설거지 난거 많이 좋네. 아이고 설거지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이쁘디만요. 진짜 그만. 그러는 할머니가 돼붙다. 아버지 지금은 안 이뻐요? 어? 지금은 이제 안 이쁩니까? 그때 가면 덜 이쁘지. 아, 그래야. 응. 고맙습니다.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도 못하는 아버지. 그저 딸에게 청소까지 시킨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혹시나 들킬까 봐 돈을 헤아려 보지도 못했으니 우선은 액수부터 확인할 차입니다. 97, 96, 99, 100, 100만 원이구나. 쌀 20가마니도 넘게 도정해야 벌 수 있는 그야말로 거금이 생긴 것이다. 일이 큰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 고민이 되는 건 당연지사. 이 정도면 아버지를 위한 영양가 있는 반찬거리를 사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을 터. 하지만 분명 이 돈은 엄마가 남겨주신 걸 텐데 아버지에게 말도 없이 쓰려니 영 개운치가 않다. 아버지 마세요. 아버지 마시는데요. 쓰더라도 말이라도 하고 쓸 생각이다. 아버지, 짠. 쌀렌도이가 쌀렌돈이야. 쌀렌돈 아니라요. 그 돈은 그 어디 쓰노? 돈이야, 그건 묻지 마시는데 제 거라요. 돈이 내나? 아마도 수상하다. 돈 내놔요. 아이고 참네. 뭐 수사해도. 아무도 보자. 에이, 그거 아니지. 한번 내 보고 너 줄게. 아버지, 그러면 살짝만 한 마치 보이소. 보고 줄게. 근데 딱내 생각 맞지 싶은데. 아버지 참네. 아이고 참 요즘 말씀 다 하시네. 가야 돼서 그 이따가 돈 뺏기겠어. 좀 아쉽긴 하지만 포기해야 할 모양이다. 그날 오후 경기 삼아 예. 사러 가자. 아 예. 물건 사는데 인색하지만 방앗간에 필요한 건 예외다. 아버지 와 기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예. 집에 내두고 안 가오는데 구해야지. 없어. 빈손으로 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정말이지 핑계가 좋다 싶다. 전기다가 와서 사야 되죠. 이왕 나선 김에 필요한 반찬거리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사갈 참이다. 여기다 그거 말라고 사놓았어. 예? 누구 사고? 목이 말라가지고요. 5만 원만 참물 마시지. 이거 반찬 하려고요. 아이고 참 뭐. 살기도 셌다. 아이고 그 아무 필요 없이. 아버지 눈치가 보여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아버지 맨날 계산하고만 먹을 수 없잖아요.
옛날 진영 묵히 먹으래 뭐. 수박이 얼마고? 수박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니 괜찮지 싶었는데 안 돼. 아유 먹어라.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고야 만다. 아. 하나 사면 좋겠구나. 안 돼. 안 돼.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는 동전 하나도 쉽게 쓰지 못했던 아버지. 8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아꼈던 것이 몸에 배서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수연 씨. 그런 딸의 마음도 몰라주시고 잔소리만 하는 게 좀 서운할 뿐이다.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는 고마운 비가 내리는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앗간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 뿐이에요? 네. 오늘 두 번째 뿐입니까? 오늘 주세요. 식량할 겁니다. 어째 기계 앞에는 딸 수연 씨뿐이고 아버지가 되질 않는다. 웬만해서는 맡기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늘 자신은 뒷전이고 당신에게 뭐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몸이라도 잘 챙겼을까? 덕분에 무릎이며 귀며 어디 하나 말썽 없는 곳이 없다. 예, 막 손가락이 막 일로 시기한 게 손가락 이게 막 빠진지도 모르게 그때 막 일 시기할 때 손가락이 빠졌어요. 그 뭐 수술도 못 하고 비 온 날은 또 더 하고. 손님이 있으면 득달같이 나왔을 텐데 지금까지 조용한 것이 아무래도 걱정스럽다. 안 나오시네. 어떻게 몸이 편찮으신가? 하네. 아버지 어디 아파요? 뭐 손가락이 좀 아프다. 힘들었지? 아, 저게 괜찮습니다. 내가 도와주다 못하고 막. 아버지 병원에 안 가보시다. 해 집회 안 하고 비용은 뭐지 비용. 그좀 있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아무리 졸라봐도 이젠 늦었다며 괜히 아까운 돈 쓰지 말라고 하시니 이렇게밖에 해드릴 수가 없다. 손 피부었어. 따뜻하지 좋지요? 시원하죠? 참 고맙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못할 노릇. 뭔가 방도를 찾아야 할 모양이다. 이신 떠는 것도 진작 사드릴 건데. 비가 그치고 화창한 다음 날. 관절이 아픈 날에는 밤잠까지 설치기 일수. 아침이 돼서야 잠을 청하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급한 수연 씨. 손가락 관절 의료기라도 빨리 사드릴 참이다.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자 불효령만 떨어질 테니 예전에 학원을 하면서 모아뒀던 비상금을 찾으러 온 것이다. 아이고, 자네 250원밖에 안 남았네. 그야말로 낭패다. 전 재산 250원 남았습니다. 250원 나오네. 별 도리가 없으니 우선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네. 뭐 있나고? 이거 건진다고. 아, 그래. 근데 아버지 돈 있으면 한 15만 원 좀 주시오. 15만 원. 15만 원 좀 쓸 때가 있어. 뭐라 한 소리 하고 있노? 아니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아니, 제가 쓸 때가 있어가지고 예. 내가 뭐 은혜가 돈이 없어. 너 하다시피 돈이 내가 어딨노? 안 돼.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 어떻게? 아니, 지금 예. 조금 놀다 올게요. 오죽했으면 아버지에게 도움까지 달라고 했을까. 속내를 말하지도 못하니 수연 씨 혼자서만 애가 탄다. 어르신 보리쌀 없어요? 보리쌀? 예, 쌀보리. 보리쌀이. 예. 보리쌀이. 요즘 판매하는 일은 딸이 도맡아 하는 터. 도대체 그 곡식들을 다 어디 뒀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이곳저곳을 뒤지다 저장고까지 찾아보는데
딸이 없으니 뭐 하나 찾기도 쉽지가 않다. 이게 참 하는데. 아유, 지다. 그 시각 친구네 간다던 수연 씨가 나타났다. 손님 들어와 있네. 차를 방앗간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세우더니 서둘러 밭 사이로 가로질러 가는 수연 씨. 기계를 돌리면 워낙 시끄러운 데다 일에 한번 빠지면 주변에서 별짓을 해도 잘 모르는 터. 딸이 온 걸 알 리가 없다. 집으로 들어가 뭘 하나 봤더니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멀리 차를 대고 돌아서 집으로 온 모양이다. 다행히 손님까지 있어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고 돈을 빼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일을 벌이는 걸까? 안녕하세요. 예. 연소탕 있나요? 의료기기를 사려면 돈을 많이 빼내야 하는데 그건 들키기 쉬울 터. 가서 데피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아픈 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어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이라도 드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온 수연 씨.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일찍 왔네. 아, 예. 볼일 다 보고. 예. 제가 지금 저녁 때도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금 저녁이거든요. 네, 저녁상 차려드릴게요. 제가 집에 갈게요. 예. 아니야. 돈 관리 철저한 아버지를 상대로 참 대범하게 군다 싶겠지만 사실 아버지가 매일 장부 정리도 하지 않으시는 데다 잔돈 정도는 가끔 꺼내 쓰는 편이니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언제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는 수연 씨. 그런데 기계가 또 말썽인가 보다. 와, 저 벨트, 저 겉도로 보내. 어? 저 겉도로 보내. 그거 또 돌았나? 예. 하하, 큰일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벨트가 문제다. 좀 빗기 놓고 해야 좀 되겠다. 빗겨야지. 안 빗기도 되겠나? 마음 같아서는 직접 올라가고 싶지만 다리 때문에 딸에게 맡겨보는데 힘이 부러졌어요. 기계의 중심을 잡는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헤헤, 전부 다 풀어야 된다. 뭐 하십니까? 오늘 집에 있습니다. 아야. 아, 지금 바지 따가요. 위에 그 사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러졌어요. 이것만큼은 아버지도 고칠 수 없다. 서 있어. 아이고, 바지 따지고 사우도 지금 부러지는 바람에. 수리 기사까지 나서는 걸 보니 정말 큰 고장인가 본데 풀어졌네. 부러졌지? 빗기. 방앗간 기계들이 고장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아버지. 그래도 눈을 감을 때까지는 해야 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니 속상하다. 아, 그 참. 낮부터 시작된 수리가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어르신 다 하시면 되죠.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출장비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에요. 예. 다행히 중고 제품이 있어 좀 싸게 수리를 했지만 그래도 목돈이 훌쩍 나갔다. 사실 아버지가 네, 아이고, 구두쇠 또 노릇을 많이 하면서까지 예. 돈을 그렇게 모으는 알고 것은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이고, 오늘 많이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잘 가시네. 예. 다리가 아파서 모이라서 이거. 예, 가신다. 쉬세요. 예. 일도 못했는데 20만 원이나 내주려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아버지 걱정에 수연 씨 마음이 급하다. 아버지 시작하시죠. 이거 연소탕 끓였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어디서 났는지부터 꼬치꼬치 캐물었을 텐데 얼마나 지쳤으면 먹기에 바쁘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염소탕 사두길 잘했다 싶다. 그날 밤 수연 씨도 고됐는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직 아버지 방에는 불이 환하다. 큰 지출이 생겼으니 잊기 전에 장부도 정리하고 돈을 맞춰두려는 것이다. 자꾸만 돈을 세어보는 폼이 뭔가 이상한 모양인데 70만 8천 원이라 72만 원이라 또 뭐야 그러면은 12,000원이 비는구나. 두 분씩 알바도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 싸서 물어봐야 돼요.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야, 자나. 야, 자나. 야, 자나. 왜요? 돈이 72만 원이라 되는데 두 분, 세 분 돈 12,000원 가갔나? 예, 가갔어요. 어? 예. 아마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정말로. 어제 그 소리 못 들었어. 가져가서 자꾸 말을 해야 되지. 계속 맨날 돈 맨날 썼다 하고 맨날 의심을 하고 내 진짜 엉겨납니다 정말로 봐. 아따 그시다 그시. 야, 너 그 갈 줄 몰랐다. 저 오늘 말이 나와서 제가 너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따져서 가는 게 아니고 예. 말이 나와서 제가 저 오늘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월급을 줬어요. 예?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방앗간 일을 도운 지 6년. 한 번씩 큰 고장이 있을 때마다 대신 수리비를 냈던 수연 씨.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불평은커녕 그동안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이거 내 통장인데 제가 네 통장? 예.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3,300 제가 3,300만 원 가왔거든요. 가와가지고 2012년도 5월 6일날이에요. 5월 6일날 2012년도 시설비. 몰라, 너 돈 가온 거는 모른다. 내 사람 진짜 헛비디비진다 정말로. 내가 그거 우야 할 게 뭐야? 내 참내 기가 차. 아버지 저한테 그러면 돈 줬습니까? 왜 그러노 사람이? 아이고 너 내가 네 얼굴도 막히라 참이. 비상금까지 가지고 왔던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터.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 방앗간을 고집했던 건데 도리어 딸을 힘들게 했으니 참 속상한 노릇이다.